여러분, 세계 최고의 정치학 교수이시며 연세대를 나오시고 연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전광훈 목사님을 따라다니시며 그리고 우리 한국의 최고의 정치학 학자이신 이충근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교 혹시 다니는 학생들도 있나요? 재학생들도 있고, 또 35살이면은 졸업한 지 한 10년쯤 된 학생들도 있을 거고, 혹시 나를 유튜브 같은 데서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어요? 맞네. 아이고,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 잘 오셨는데, 어제 목사님이 공부 되게 못했다는 거를 과시하시더라고.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이죠,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과에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동기였는데 같은 과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내가 이춘인데 그 친구도 이치읓으로 나가. 그래서 출석 부를 때도 바로 내 옆이었어요. 근데 걔가 우리 과가 60명이었는데 60명 중에서 제일 가난했습니다. 제일 가난했어요. 취직하는데 양복이 없어갖고 내가 내 거 빌려줬습니다. 이거 입고 가서 그거 하라고. 그런데 이제 몇십 년 지났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내가 이제 정치학자니까, 야, 지금 그 과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가 누구니? 그리고 어느 과목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럼 너가 그걸 왜 물어보냐? 야, 우리 아들이 그 과에 들어갔잖아. 자기 아들이 30년 만에 같은 과를 들어왔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정치학자고, 물론 그 학교 교수는 아니지만은 자기 아들한테 무슨 과목 듣는지를 좀 소개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야, 임마, 너 우리 과 다닐 때 네가 제일 가난했잖아. 네 아들은 제일 부자겠다. 네 아들은 제일 부자겠다 그랬습니다. 30년 만에, 딱 30년 만에 제일 가난하던 학생의 아들이 자기 아빠가 다니던 똑같은 과를 들어갔는데 그 학생은 그 과에서 제일 부자 아이다. 여러분, 어떤 애들이 그래요. 교수님,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출발점이 언젠데? 너희 아버지가 대학교 1학년 때가 출발점이야? 네가 대학교 1학년일 때가 출발점이야.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출발점 따지면 안 됩니다. 너가 가난하면은 네 아들이 제일 부자 아들이 되게, 그것이 가능한 나라가 자유의 나라예요. 그것이 가능한 나라가 자유의 나라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유의 나라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나라들입니다. 아주 이상해요. 코릴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코릴레이션. 뭐 공부를 10시간 하는 사람은 뭐 A 학점 맞을 확률이 높다. 뭐 이게 코릴레이션이야. 상관관계야. 기독교 국가일수록 국민소득이 높습니다. 기독교 국가일수록 국민소득이 높고 하버드 대학의 그 로버트 베로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천당과 지옥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가 더 높대요. 그 국민소득이. 왜 그러냐면은 그 도덕적이야. 도덕적.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 치사한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페어하고 게임을 하고,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페어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잘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 신자들도 이미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를 믿었는데 오락가락 믿다가 최근에 와서 믿음이 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미국 갔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를 가면은 김치를 얻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김치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그 박사를 재수가 좋아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박사 받을 확률이 10분의 1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기도를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해서 내가 그 급발로 하나님이 그래도 저거 박사를 받아서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만약 못 받았으면은 아마 내가 미국에서 세탁소 했을 겁니다.
세탁소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은퇴할 나이가 됐을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들 이렇게 그 젊은 나이에 좋은 기회에 지금 대한민국 정말 괜찮은 나라입니다. 내가 그 젊은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수업을 할 텐데 수업을 되게 짧게 할 겁니다. 40분 하려는데 지금 벌써 4분 까먹었으니까 36분 할 텐데, 내가 그 사관학교 교관을 했어요. 교관을 했는데 우리 사관학교가 그 경상북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이 되면은 또 토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까지 반을 근무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이제 휴일인데, 그 사관생도들은 뭐 어디 나가서 기차표 못 사니까 이제 그 부대장들이 표를 사다 줘요. 그러니까 서울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서울이든 뭐 자기 고향을 가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탑니다. 나도 이제 집이 서울이라서 이제 자주 놀러, 그 토요일마다 서울 오고 그랬는데, 사관생도들이 이제 표를 구해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동대구역에. 그럼 할머니가 와서 옆에 서, 어떡합니까? 양보해야지. 그럼 할머니가 딱 앉아가지고 김천까지 갑니다. 아이고 학생 고마워 그러고 내려요. 그럼 학생이 김천역에 1분 앉아있으면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와서 할아버지가 서가지고 또 할아버지는 대전까지 가네. 또 대전에 고마워 그러면 또 앉습니다. 대전에서 또 할머니가 또 타. 그래서 또 걔 옆에 와. 그래서 그 녀석이 수원까지 서서 갔습니다. 수원에서 서울까지 앉아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되게 화가 났습니다. 그 월요일날 와서 사관학교 와서, 야 내가 지난 토요일날 서울을 가는데 한 생도가 수원까지 서서 갔다. 당당하게 자기 돈으로 표 사갖고 가는데 다음부터는 양보하지 마. 제가 그 생도들이 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내가 하는 웬만한 말에는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한 녀석이 딱 일어서더니, 교관님, 어떻게 교관님이 그런 말씀 하십니까? 교관님이 늙으셨을 때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것도 얼떨결에 즉각, 생각도 안 하고 즉각 튀어나온 말입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는 나는 나의 젊은이들 자리를 뺏지 않을 거야. 내가 할아버지 됐을 때는 이 나라 모든 사람이 기차에 앉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거야. 예. 어떻습니까 지금 기차표가 없어서 서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돈 없어서 서서 가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여행하는 사람보다 기차 좌석수가 더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는 그런 괜찮은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괜찮은 나라의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대한민국을 1960년에 대한민국하고 세계에서 제일 똑같은 나라가 가나였습니다. 미국 학자들이 가나하고 대한민국을 유심히 비교를 하는 거예요. 1960년에 같은 나라인데, 그런데 2000년이 되고 나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10등인데 가나는 그대로 가나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그 이유를 떠나서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은 세계에서 두 번째쯤 가는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국제정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어제 목사님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위한 지금 우리 세상을 조금 알아야지 전략도 만들고 또 노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한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급히 만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모든 것이 번개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까지도 내가 오늘 오후에 강의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대단해. 내가 그 요번에 금년 들어서 두 가지 무지하게 큰 일을 했는데 내가 스스로 일을 성공했다라고 평가하는 적이 없는데, 금년에 큰 일 두 개는 내 스스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데, 하나가 3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2월 달이구나. 목사님이 갑자기 일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안보 포럼을 하려는 거라. 안보 포럼. 아니 일요일 날 목요일 날 3일 주고 안보 포럼을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학자들 뭐 누구누구 언제 오셔서 이 논문 발표해 주세요 그러면은 10통 전화 걸면은 2-3명 건집니다. 근데 그날 교수를 8명 부르는데 전화 8통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전화 8통으로 8명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날 와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너무들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만 잘한다고 평가하는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너무 그 포럼이 좋았다고, 그 포럼에서 나온 결과물 언제 책으로 내느냐고. 그 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교민청, 그거는 작년 가을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없어가지고 광화문에서 예배드렸는데 나는 유튜브 그 촬영팀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 있는 앞에 한 5명 앉아 있는데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세계교민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충근 박사가 맡아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언제 나보고 하란 말, 또 하나 비밀 가르쳐 드릴게요. 요 며칠 전에 있죠. 여러분 여기 모이는 거, 그래갖고 조선일보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광고가 나오고 밑에 명단이 4명 나왔어요. 정광훈 목사님 명단 나오고, 그 밑에 있죠. 고영일 변호사 나오고, 김학성 교수 나오고, 이동호 교수 나와서 내가 고영일 변호사한테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신문 보고 알았대. 자기 이름이 신문에 나오고. 근데 그게 돼요. 근데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의 파워예요. 그리고 그 파워는 위에서 내려오는 파워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파워예요. 옛날에 미국 대통령 중에 부시가 둘이 있어서 41대 부시, 43대 부시. 41대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부시고 42대가 클린턴, 43대가 다시 조지 부시인데, 조지 부시 때 이라크 전쟁이 터졌어요. 기자가 대통령 각하 혹시 이렇게 전쟁 같은 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하십니까? 아버지도 대통령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기 계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위대한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부시는 전쟁할 때 이렇게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전쟁하고, 회의하다가 꿇어 앉아서 장관들하고 회의하다가 잠깐만 내가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그러고 가서 또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미국도 허약한 나라죠. 지금 세계에서 정말 제일 강한 나라가 됐는데, 다 이렇게 그 하나님 잘 믿으면은 복을 주셔가지고 나라도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되면은 이제 통일이 돼요. 통일이 된다는 거는 자유를 북한에다 확산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자유롭게 못 살고, 뭐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부시 대통령이 그랬죠. 그때는 김정일입니다. 김정일, 네가 뭔데 하나님이 준 자유를 뺏는 거야? 너가 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 자유를 뺏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와서 연설을 했죠. 연설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김정은 씨, 당신의 나라는 당신의 할아버지가 만들려던 천국이 되지 못했어. 천국이 아니라 아무도 가면 안 되는 지옥이 되어버렸어. 당신이 인간과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엄청나게 막중할지라도 회개하면 내가 도울 용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예요. 직역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국가도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부자 나라가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여러분들 뭐 세계 10등 나라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세계 2등짜리 나라를 후손한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돼요. 통일도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그 권위 있는 교수님이신데, 이 사람이 국제정치가 한국인의 삶의 8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국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여권 없는 사람 없어요. 미국 국민 중에서 여권이 있는 사람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나라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먹고 살지도 못하니까, 우리 쌀 가지고 우리 콩 가지고 먹고 살면은 3월 31일 날까지 먹으면 끝나요. 즉 우리나라 농부가 만든 거로 우리 국민이 먹으면은 딱 25%. 그러니까 1년에 4분의 1 먹으면은 나머지 4분의 3은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세계와 함께
세계와 함께 살아나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 안 되는 이유가 북한 사람이 통일을 원치 않아? 아니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이 나라의 역학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교수님이 금년 1월 달에 국제정치가 한국인의 삶의 80%다. 그래서 국제정치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정치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의 그냥 교양 필수입니다. 그냥 알면 돼. 뭐 책 안 읽어도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쉽게 그냥 들으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보세요. 남의 나라에 전쟁 났는데 우리나라 기름값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그것도 뭐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나라에서 전쟁한다는데 왜 기름값이 2천 몇백 원씩 되고 난리가 나는 겁니까? 내가 며칠 전에 여의도 지나가다 하도 화가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비슷한 전쟁이 우리 동네에서 또 난대네. 대만에서 난대네. 대만에서 나면 저기 얼마가 될까? 기름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주유소에 기름 없음. 3,000원이라도 있으면 가서 아껴 타면 되죠. 근데 대만에서 전쟁 나면은 전쟁 끝날 때까지 아마도 기름 없음으로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아주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정치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우크라이나 불쌍한 나라예요. 저 빨간색이 다 뺏긴 땅입니다. 전쟁하고 딱 3개월 됐는데 한 5분의 1 정도 땅을 뺏겼어요. 그런데 저걸 찾으려면 정말 얼마나 많이 죽을 줄 몰라. 그러니까 아주 초현실적인 미국의 학자 한 사람이 우크라이나 저 땅 러시아한테 주고 이제 그만해, 항복해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거 항복할 수도 없고 끝까지 싸울 수도 없고 정말 그 애통하다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피난 가는 거예요. 자기 땅 놔두고 피난 가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보니까 여자하고 애만 가죠. 우크라이나 국민이 4,150만 명인데 전쟁 나는 날 18살서부터 60살까지의 남자는 나가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18살부터 60살이 그 모세의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정이에요. 장정이 60만. 장정이 60만이면 다 큰 여자가 60만입니다. 그 120만 되죠. 그러면 애가 80만 나와요, 보통. 그래서 모세가 끌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에서 200만인데 거기는 80만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남자들 못 나오니까 여자들, 애들의, 그리고 할아버지들의 4분의 1이 나갔어요. 이 나라가 지금 망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스드 박사가 한 얘기예요. 우크라이나 저 뺏긴 영토 그냥 러시아한테 줘라. 너네들 끝까지 싸우면 인구 반도 안 남으면 어떡하니? 그런 얘기죠. 일부 포기하고 휴전을 함으로써 평화를 추구해야 할 것. 아주 슬픈 일입니다. 근데 국제정치가 저렇게 슬퍼요. 노골적입니다. 내가 저 말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참아 못하겠더라고. 근데 키시저 같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가서 그 해버렸습니다, 말을.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강한 일본 그리고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나라 방송에 보도를 했는데, 저렇게 보도하면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진 겁니다.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막강한 일본의 군사력은, 그리고 막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선한 힘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일본, 너 군사력 많이 가지고 있어. 더 많이 늘려. 나는 그것을 좋은 힘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일본의 힘이 늘어나는 걸 좋은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힘이죠. 저것들이 또 힘세지면 또 침략하면 어떡하지? 미국이 일본 이만큼 세면 네가 아시아 맡아라 그러면 어떡하지? 아주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저런 일이 왜 나는 줄 아세요? 미국이, 북한이 골치 아프고 중국이 골치 아픈데 한국이 좋은 친구잖아요. 야, 한국 너 힘 좀 써봐라. 야, 중국 막아야 되지 않겠어? 북한도 네가 해야 되지 않겠어? 문재인이 5년 동안에 난 안 할 거야. 나 중국하고 친해. 그 사이에 일본이 내가 하면 안 되겠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주 골치 아픈 결과를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고 지금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라든가 우리들이 정말 지난 5년 동안에 매일 목청 높여서 싸움을 걸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야, 일본을
일본은 너무 좋았어요. 한국같이 괜찮은 나라가 미국하고 사이 나쁘니까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일본은 전쟁 못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쑥쑥 커가지고 힘이 이만큼 컸는데 대통령이 와서 너네 힘은 선한 힘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일이 있었던 겁니다. 넘길게요. 요거는 미국 방송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미일 동맹의, 그러니까 미국 방송은 직접 그대로 번역하는 겁니다. 일본의 힘은 선한 힘이라고 우리는 본다. 우리나라 방송에는 차마 그걸 빼버린 거야. YTN이 계속 문재인 잘한다 그런 방송이죠. 지금 알고 뺐는지 모르고 뺐는지, 모르고 빼도 안 되고 알고 빼도 안 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예, 일본이 이제 군사력을 왕창 늘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만큼 늘리느냐? 일본 군사비가 540억 달러, 세계 9등입니다. 우리나라가 502억 달러, 세계 10등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앞으로 5년 이내에 2배로 늘리겠다. 그래서 1080억 달러까지 가겠다. 1080억 달러 그러면 세계 3등짜리 군사력이 됩니다. 지금 일본한테 미국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그 허락을 받게 해준 배경이 문재인의 반미정책, 반일 정책이었다.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 복잡한 미래를 남겨주고 떠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많을 때 우리 공부할 때 다시 하기로 하는데 북한과 화해도 못했어요. 한미동맹 나빠졌습니다. 중국과 관계는 중국이 우리를 업신여겨요. 일본과 관계는 일본이 자유민주국이기 때문에 잘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나면 우리를 도와줄 나라인데 그걸 적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한국의 세계적 위상은 인권과 자유를 주장하는 나라가 위상이 올라갑니다. 근데 북한이 인권과 자유가 엉망개판인데 그거에 할 때마다 반대하거나 기권한 나라로서 아주 못 쓰는 나라로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들끼리 만나면 영어 못하면 어떻습니까? 가서 잘 있었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 잘 있었니? 그러면 뭐 그냥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게 바디 랭귀지지 꼭 뭐 영어로 해야 되나요? 덩어리도 한 번씩 치고 말이야. 근데 꽂아놓은 버릇집에서 항상 혼자 서 있고 말이지. 김정수가 둘이 서 있고, 그러다가 또 늦어서 가지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고, 정말 쪽팔려서 혼났습니다. 국제정치학자로. 세계적 위상 개판됐고, 한국의 경제력, 여러분들 왜 취직 못해갖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내가 대학교 다닐 때 60명이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 학교 상과대학 150명 졸업했는데 교수님한테 취직 의뢰가 225개가 들어왔어요. 졸업생이 150명인데 우리 친구 중에서는 5개를 붙은 애가 있었습니다. 5개. 야, 뭐 이렇게 너 혼자 다 붙으면 어떡하냐? 한 나갈 건데. 그 정도로 우리 때는 취직도 잘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잘 사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왜 취직을 포기하고 잘못하는 그런 것이죠. 통일 문제 이런 것들 우리 앞으로 뭐 공부를 이제 다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차기 정부는 평화 통일 강대국으로 나아갈 기반을 닦아야 된다. 평화 통일, 우리가 하는 그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제 그 통일의 내용이고 통일의 방법을 평화 통일입니다. 통일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강해질까? 통일하는 그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프랑스와 같아집니다. 통일하는 그날 대한민국의 인구는 독일하고 같습니다. 통일하는 그날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대한민국하고 같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야? 북한이 너무나 엉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100이라고 치면은 북한은 2밖에 안 돼요. 그 통일하니까 대한민국 100 더하기 2, 그래서 102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 별 그게 없어. 그런데 왜 통일하려고 그러느냐? 통일하면은 북한은 아무리 적어도 연평균 17% 경제 성장이 됩니다. 북한이 17이 되면은 한국도 덩다리로 9%가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계산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통일하고서 9년째 되는 날 영국의 경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하면은 10년 이내에 영국의 경제력, 프랑스의 군사력, 독일의 인구, 즉 대한민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급의 강대국이 된다. 그게 세계 5등으로 통일하면 당장 5등이야. 당장. 통일하면 당장 5등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곱하기 대한민국의 이
기술력과 자본, 이것이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하면은 남한 더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남한 곱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폭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많은 학자들이 야, 한국 통일하면 G2까지 가는 거 아니야? G2. 우리 목사님 계획이 G2 가는 겁니다. 미국하고 한국이, 아마 미국이 그때 1등 되고 한국이 2등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월이 오는지 아세요? 국제정치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부하다 보면 말이죠,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것이 국제정치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그래서 성경을 잘 알면은, 우리 목사님이 국제정책 공부를 따로 안 했는데 다 알아. 보니까 성경에 다 있어. 나는 그걸 늦게 알았습니다. G2, 세계에서 두 번째 나라가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 세계 1등하고 2등은 싸웁니다. 항상 싸워요. 그래갖고 세계대전이 벌어져. 그런데 미국이 세계 1등 되고 한국이 세계 2등, 뭐 그거 바뀌어도 괜찮아. 서로 1, 2등이 되는 날, 그때 지구는 진짜 평화로운 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게 혹시 뉴 예루살렘 아닐까 하는, 나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도 그런 날이 오면은 세계 1등, 2등이 사이좋으면 그거야말로 끝내주는 평화 시대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됐으니까 평화로 나가야 되고, 우리 기독교도들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라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자유통일 대한민국, 자유통일 강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자가 되는 것이죠. 네, 넘기겠습니다. 뭐 문 대통령이 그만 욕합시다. 내가 욕 한참 하고 싶었는데 넘겨. 보기 싫어. 자기가 북한하고는 사이좋게 지냈대. 뭘 사이좋게 지냈어? 그래서 저 공무원 총알 맞아 죽고 죽은 다음에 불태워 죽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소대가리라고 그래도 가만 참았냐? 저 사람이 뭐 다른 나라가 뭐라고 막 뭐 피대내고, 특히 미국이나 일본한테는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북한한테는 꼼짝 못하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풍선 보내는데 풍선 보내는 사람 다 잡아가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바로 풍선 보내시는 분이 박상학 선생이라고, 우리 여기 그 자주 우리랑 같이 일하는 분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저분을 그 북한 정보원장 하시라고 말이지. 북한 통일할 때 북한 통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자료 이런 걸 다 수집해가지고 통일하자마자 혼란 없이 북한을 자유주의 대한민국 비슷한 나라로 당장 만들 수 있게 말이죠. 그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야, 인마 너 왜 차렷 자세 안 하고 서 있는 거야? 같은 대통령끼리 말이야. 아, 아니구나. 난 남측 대통령이라고 그랬구나.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이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남북관계. 아니,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100, 북한 2라고 50배 센 나라입니다. 군사력도 우리가 세요. 그런데 저거한테 쩔쩔매? 넌 뭐냐? 정말 그 분통 터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세월을 그래도 우리가 막아냈죠.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도보다리를 걷는데, 내가 그냥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뭐 다른 거 오늘 나중에 우리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저 둘이 걸어가는데, 뚱뚱이하고 이제 걸어가는데, 나는 저거 보면서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저 둘이 걷는 시간을 초로 쟀어. 42초를 걸었습니다. 42초를 걷고서 가서 저 뚱뚱이 아저씨가 앉아요. 가서 앉아요. 그래서 여기 앉았어. 앉아서 둘이 얘기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저기 42초를 걷는 동안에 35번을 쉬었대. 그러면 60초 동안에는 50번 쉬는 겁니다. 여러분, 50번을 숨을 들숨날숨 이렇게 쉬면은 1분에 50번 쉴 수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렇게 걸어가서 앉아서 미국 정부, 내가 본 거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키가 167cm래요. 근데 몸무게가 136kg이야.
미국은 센치로 안 나오고 5피트 7인치 300파운드. 근데 하루에 담배를 4갑인데 저 말 나오기 전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김정은이가 남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흥분해서 숨을 많이 쉬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얘 건강이 나쁠 수도 있다. 키가 이렇고 몸무게가 이렇고 숨을 이렇게 많이 쉰다. 담배를 이렇게 많이 핀다. 그리고 정상적인 어른은 하루에 1분에 18번 숨을 쉰다. 나 그 순간 딱 해놓고서 1분 동안 18번 합격했습니다. 정은아, 제인이 아저씨가 너한테 뭐 주디? 그 USB에 뭐 있는 것 좀 알려줄 수 없겠니? 둘이 떠든 거를 대통령이 알고 정은이가 알고 누가 할까요? 미국이 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는데? 나도 들었어. 어떻게 됐는데 너는? 우린 기계가 좋지. 내가 그 얘기를 말이죠, 우리 후배한테 미국은 다 들었대 그랬더니 선배님 설마요. 아무리 선배님이 뭐 군사 전문가고 뭐 미국 전문가라도 들었대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 걸었어 어디다가. 그랬더니 그 전화 건 사람이 그 스피커폰으로 했더니 그런 거는 다 들어. 우리 후배 친구인데 음향학 박사가 있더라고요. 음향학이라는 것이 학문이 있는데 여러분 그 스피커 중에서 BOSE라고 쓴 스피커 본 적 있습니까? 보스. 그게 교수 이름이야. 닥터 보스입니다. 보스 박사님이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오케스트라를 집에서 들을 수 있게 스피커로 만든 거예요. 그 음향학을 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다 듣는다고 그래서 정말이구나. 나는 그냥 글로 봤는데 이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저거 이제 어느 세월 지나면 나올 거예요. 국가에 반역을 한 것이라면은 벌 받아야 되겠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젊은 사람 취직도 못하고 다 세금 내고 그래서 만든 거를 저기다 갖다 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미국은 계속 우리 보고 코드에 가입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가입하지 않고 이제 윤 대통령이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 네 나라가 민주주의의 또 대표 주자입니다. 오늘날 세계에 아주 괜찮은 나라들이에요. 그 네 나라가 힘을 합쳐서 중국, 북한 따위 이 말 안 듣는 나라들을 견제하자. 한국 너도 들어와. 그러면 지금 한미동맹에서 두 나라가 견제해 주는데 세 나라가 더 붙는 거 아닙니까? 인도, 호주, 일본이 붙으면 얼마나 더 우리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국방력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근데 그걸 안 들어가겠대. 왜? 북한이 화내요. 중국 형님이 화내요. 나라 망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꿔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쭉쭉 넘길게요. 그래도 쟤네들이 너무나도 무능해서 원하던 걸 다 못했어요. 국가보안법 철폐한다는데 못했고, 주한미군 철수시킨다고 그랬는데 못했고, 한일 관계를 망가뜨리려 했는데 그것도 못 망가뜨렸고, 남북연방제 통일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받아 올라오는데 안 됐고, 종전선언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고, 빵점입니다. 빵점. 그런데 저렇게 못한 거는 무능해서 못했는데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 거예요. 자유주의 세력이, 제가 목사님이 교수님 우리나라 다 망했죠. 목사님인데도 되게 망해요. 목사님 있어서 안 망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세력을 광화문에 다, 그러니까 우파는 그런 사람이 원래 없어요. 우파는 혼자 노는 게 우파입니다. 도시락도 혼자 까먹고 인터넷도 혼자 하고 나 혼자 하는 게 우파야. 좌파는 다 뭉쳐서 해. 그런데 우파에도 뭉치지 않으면 싸움이 되나? 그래서 그걸 뭉치는 걸 보고 놀란 겁니다. 분명히 우파인데 우파를 뭉치게 하는 그래서 그 광화문을 우리가 뺏어오고 결국 그 힘이 이제 다시 대한민국이 하마터면 무너질 뻔한 것을 이제 구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위 필링, 우리라는 느낌이 없으면 뭉치질 못해요. 어느 나라도 위 필링이 있기 때문에 목숨도 바치고 세금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위 필링의 근거는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같다라는 데서 나옵니다. 근데 미국은 할아버지 치면은 너희 할아버지는 어디야? 독일. 너희 할아버지는 영국. 둘이 죽어라 전쟁한 나라네. 너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일본이야. 너희 할아버지 나는 한국인데 죽어라 전쟁한 나라인데 그 손자들이 미국 시민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피로 따지면은 나라가 망해요. 위필링이 없어. 근데 미국의 위필링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되니? 어떻게 뭉쳐서 싸워? 미국은 말이죠. 위필링의 근거를 우리는 할아버지가 같다가 아니라 우리는 손자가 같아 에서 찾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영국, 독일, 한국, 일본 다 죽어라 들이다 싸우던 나라인데 손자들은 전부 다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뭉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뭉칠 수 있는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영어를 써. 그 세 가지로 미국은 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나라의 위필링, 우리라는 느낌의 근거가 미래에 있고 하나님한테 있고 할아버지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악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세계 1등인 세상, 소련이 세계 1등인 세상, 중국이나 일본이 세계 1등인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이 세계 1등인 세상은 비교적 그래도 편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나라를 밀어줄 나라도 통일시켜줄 나라도 미국 같고, 그리고 이제까지 뭐 우리 다 선교사들 와서 종교 전파하고 신학문 전파하고 여자 해방시키고 민주주의 갖다 주고 또 그것을 가서 배우신 분이 만든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그 기반이 좋아서 가장 짧은 시일 내에 세계 10등까지 도약을 한 겁니다. 이건 점프예요. 뭐 팍팍 튀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은 한국은 뭐 아주 탄탄대로에 올랐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세력의 힘 더하기 미국의 힘은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는 힘을 결국은 막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두고 가면서 5년 내내 책을 썼는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참, 너 모르냐? 그 조선일보 사설에 5년 내내 북한하고 중국에 휘둘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 제가 말이죠, 책을 무지하게 많이 사는 편인데 교보가서 저 책을 반드시 필요한데 나는 학자니까 저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안 샀습니다. 저거는 헌책방에서 사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헌책방에서 살 거예요. 다음 페이지. 북한에서 되게 기분 나빴어요. 남조선 20대 대통령 선거 진행 저 딱 2줄 나왔습니다. 2줄. 이제 북한도 범인일 거예요. 말 잘 듣는 아저씨가 이제 드디어 쫓겨났구나 하고서 이제 북한 경고합니다. 김정은이가 1984년 1월 8일생이에요. 그동안 뭐 한반도 전체에 왕노릇을 했는데 우리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이 후보 때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미국도 이제 막말해요. 옛날엔 참고 있어서 미국 그 점잖은 나라예요. 기분 나쁘면 가서 팹니다, 다른 나라들. 근데 한국은 친구라고 참더라고. 지난 5년 참았어요. 딱 대통령 바뀌니까 대북 정책은 확실한 실패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미국에서 막 하고 있어요. 또 넘기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고 넘기시고. 야, 나는 말이야 이명박이하고 박근혜는 북한하고 전쟁은 아니고 전투해서 젊은 사람들 몇 명 죽었잖아. 뭐 10명 미만씩 죽었습니다. 근데 나는 북한하고 전쟁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 아니야? 잘했는지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말이죠, 북한이 모든 국방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것이 뭐냐? 미사일하고 핵폭탄입니다. 그거가 완성되는 날, 야 미국, 나 남한하고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너 남한 도와줄 거냐? 네가 남한 도와주면은 내가 지지 당연히.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기겠니?
근데 나는 말이야 그냥은 안 죽어.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은 뽀개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미국, 네가 정신이 똑바른 놈이라면은 서울을 살리려고 뉴욕을 목숨 거는 짓은 안 할 거야. 너는 그래도 정신이 있는 놈이라고 봐. 그래서 내가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드는 거야. 알았어? 근데 실험을 할 때마다 미국이 못 살게 굴고 박근혜가 못 살게 굴고 이명박이 못 살게 구네. 그런데 문재인은 얼마나 안 못 살게 굴었는지 통계를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김대중 때 북한이 한 번 쐈어요. 노무현 때 11번 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때 12번 쐈습니다. 박근혜 때 5번 쐈습니다. 박근혜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피대내고 신경질 내고 미국 비행기 데리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몇 번 쐈냐? 그 다음 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51번 쐈어요. 하도 실험을 많이 해서 이제 완성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완성시켜준 놈이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냈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죠.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쏘는 건 확실하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까지 가는 것만 확실히 만들고 거기다 폭탄만 달면은 지금 방금 내가 한 말, 야 미국 나 남조선 아우랑 70년 동안 이러고 살고 있는데 내 통일해야 되겠어. 근데 말로 안 돼서 내가 전쟁할 거야. 너 개입하지 마. 네 일도 아닌데 개입하지 마. 근데 만약 개입하면 내가 지잖아. 근데 나는 뉴욕은 죽이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날이 다가오는데 시간을 엄청 당겨준 것이 문재인 정부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상으로도 최악으로 잘못한 정부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한 시간 30분에서 제가 몇십 초 어겼는데 약속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교수님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졸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네.